장남 부소는 함양에 돌아와 장례를 치르라. 군대는 목념에게 맡기라.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전국 순행을 다니던 중 병을 얻어 끝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한 그는 맏아들 부소에게 편지를 남겼다. 장남 부소는 함양에 돌아와 장례를 치르라. 군대는 목념에게 맡기라. 그는 편지를 쓰고는 이를 사자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신하들은 황제의 죽음이 알려지면 나라에 혼란이 일 것을 우려해 그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서둘러 수도 함양으로 향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시황의 시신이 함양에 도착한 뒤 맏아들 부소는 부왕의 편지를 전해받았다. 부소와 목념은 자결하라. 막내 호해가 내 뒤를 이을 것이다. 이는 진시황이 쓴 유서와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일은 이랬다. 진시황에게 유서를 받은 자는 조고라는 환관이었는데 그는 진시황이 남긴 편지의 내용을 훔쳐보고는 몹시 놀랐다. 그는 황제가 후위를 맡긴 부소와 목념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황제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가 숙청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조고는 곧바로 동행 중이던 막내 황자 호해를 찾아가 유서를 꾸며 제위를 찬탈할 것을 권했다. 호해는 고민하다 조고의 설득에 넘어갔고, 그렇게 진시황의 유서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꾸며지게 되었다. 거짓 유서를 받아든 부소는 이를 정말로 부왕의 유언이라 여겨 이에 따라 자결하였고, 목념 또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조고의 계략으로 호해가 제위에 오르니 진나라의 2세 황제였다. 이후 호해의 아두남과 조고의 권력욕은 나라를 급속하게 병들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내 반란군이 함양에 들이닥치니 그렇게 진나라는 진시황 사후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진시황의 유언이 바뀌면서 나라의 운명 또한 뒤바뀌어 버린 것이었다. 그 다음은 당신이 알 바 아니오. 항우와의 결정 끝에 중국 대륙을 손에 넣은 유방은 죽기 전 뜰에서 백마 한 마리를 죽이며 대신들로 하여금 맹세케 했다. 이 나라는 공신 집안에 영원히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유씨가 아닌 자가 왕이 되려 하면 천하가 함께 나서 그를 쳐야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숨을 거두게 되는데, 호시탐탐 권력을 잡을 기회를 엿보던 유방의 아내 여후는 남편의 숨이 넘어가기 전 그에게 물었다. 폐하께서 돌아가신 뒤가 걱정입니다. 소아가 죽으면 누굴 승상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이에 유방이 힘겹게 답했다. 조참이 좋겠소. 그 다음은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자 유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떼었다. 왕릉으로 하되 진평이 돕게 하고 주발을 태위로 삼으시오. 그 다음은요? 여우가 또다시 묻자 유방은 그녀를 가만히 보며 짧게 답했다. 그 다음은 당신이 알 바 아니오. 유방이 숨을 거둔 뒤 여후는 야망을 드러내고 궁을 장악, 정권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유방과의 맹세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친족인 여씨들을 왕과 제후에 봉하였고, 그렇게 한 나라는 여씨의 나라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유방이 뒷일을 맡긴 왕릉은 여후의 전횡에 끝까지 우직하게 맞서 싸웠고, 진평은 여씨 세력과 타협하는 척하며 전국을 안정시켰다. 또한 유방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주발은 여우가 죽은 뒤 세도를 부리던 여씨 세력을 빠짐없이 숙청하니 이는 실로 유방의 유언이 빛을 발하여 나라를 지킨 격이었다. 또한 그가 남긴 백마의 맹세는 이후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언급되면서
한 나라를 370년간이나 지속시키는 큰 힘이 되었다. 무시성을 가진 여인을 궁에 들이지 말라. 당나라 초기 당태종 이세민이 다스리던 시대, 수도 장안에 기이한 도참 하나가 유행하였다. 나라에 3명의 황제가 나온 뒤 여주무왕이 천하를 얻게 되리라. 여주무왕이란 무시성을 가진 여자 군주라는 뜻이었다. 평소 참언을 잘 믿고 나던 당태종은 이를 불길하게 여겨 곧바로 천문을 담당하던 관리인 태사령을 불러 도참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태사령이 조심스레 답했다. 근래 들어 태백성이 낮에 자주 보이곤 하니 이는 음기가 양기를 덮는 형국입니다. 실로 도참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이세민은 더욱 불안하여 도참에서 잃은 여주무왕에 해당하는 일을 샅샅이 찾도록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이군선이라는 관리를 찾게 되었다. 무안현 출신의 관직은 좌무의 장군, 근무하는 곳은 현무문이었으며 아명은 여자의 이름인 오랑이었다. 그렇듯 무자와 연관이 깊은 데다 여인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으니 도참에 꼭 들어맞는 이였다. 이에 당태종은 곧바로 이군선을 좌천시킨 뒤 끝내 죽음을 내려 그 후환을 없앴다. 하지만 그러고도 내내 걱정이 가시질 않았는지 죽기 전엔 이런 유언까지 남겼다. 무시성을 가진 여인을 궁에 들이지 말라. 하지만 그가 그토록 염려한 여주무왕은 이미 궁 안에 있었으니 그의 후궁 무제인이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의 여황제가 되는 무측천이다. 도참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 비석에는 아무 말도 새기지 말라. 공포정치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까지 죽여가며 권자를 지킨 것이 무색하게 측천무우는 말년의 정변으로 정권을 빼앗기게 된다. 대신들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황제 자리를 양위하게 되면서 그녀가 세운 무주는 그녀를 끝으로 다시 당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보통 정변이 성공하면 패주는 끔찍한 최후를 맞기 마련이지만 그녀는 보기한 황제의 어머니이기도 했기에 그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제위에서 물러난 측천무우는 얼마 후 숨을 거두는데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 비석에는 아무 말도 새기지 말라. 자신의 공적을 비석에 가득 남겨 후대에 길이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대부분의 통치자들의 욕망임에도 그녀가 이런 알 수 없는 유언을 남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된다. 하나는 자신의 공덕이 너무 커 작은 비석 따위에 이루 적을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 다른 하나는 황제와 황후 중 비석에 어떤 존호를 써야 하는가 하는 논란에 대해 이를 후대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그녀의 의지였다는 추측이다. 유언에 따라 그녀의 비석엔 아무런 글자도 쓰여지지 않았다. 즉위하면서 같은 날에 내 장례를 치루어라. 원나라와 수많은 군벌들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주원장은 나라가 평안해지자 그 칼끝을 공신들에게로 돌리기 시작했다. 황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숙청을 단행한 것이었다. 공신 숙청이야 왕조 개창 후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주원장의 그것은 어느 나라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자비했다. 숙청당하는 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라면 옥석을 가리지 않고 죽였으며 그 형벌 또한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숙청으로 죽은 자가 수만에 이르렀으나 그럼에도 주원장은 무도한 칼춤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한 번은 보다 못한 태손 주윤문이 물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그러자
주원장은 주변에 명해 장미나무까지 하나를 꺾어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태손 앞에 던지며 말했다. 그것을 쥐어보거라. 이에 주윤문이 명에 따르니 나무에 돋은 뾰족한 가시가 살을 파고들어 이내 그의 손에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자 주원장이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그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다. 그토록 손자에게 안정된 황권을 물려주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주원장은 숨을 거둘 때에도 이를 걱정하여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 즉위하면서 같은 날에 내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혼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염려들이 무색하게 그의 태손은 겨우 4년 만에 제위를 빼앗기게 되는데 반역을 저지른 자는 공신이 아닌 주원장 본인의 넷째 아들 연왕 주체였다. 그가 그토록 염려했던 가시는 공신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었다. 그대들의 분노는 내 시체에만 풀어주길 바란다. 명나라는 개창 200년 만에 큰 위기에 닥친다. 후금과의 싸움에 고전하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큰 봉기가 일어난 것이었다. 이자성의 난이었다. 이자성의 반란군은 수도인 북경을 포위하였고 명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다. 이에 명의 황제였던 숭정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도포에 유언을 남겼다. 선조들이 이룩한 나라를 내가 부덕하여 이 지경으로 이끌었구나. 차마 조상들을 볼 낯이 없으니 짐의 의관을 벗겨 얼굴을 가려라.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명에 대한 그대들의 분노는 내 시체에만 풀어주길 바란다. 그러고는 목을 메어 자결하였다. 이자성군은 삽시간에 성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렇게 명나라는 멸망하였다. 이후 북경에 입성한 이자성은 숭정제의 묘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의 유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자성의 군대는 북경에 머물며 40여일 동안이나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하였다. 자신의 몸을 포기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부탁하였으나 자신의 시신은 보존하고 백성들은 끝내 화를 당하게 된 것이었다.